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기획하고 제작하는 팟캐스트 카멜리아 4300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 팟캐스터 유사언론인 고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최 작가님 너무 본인 소개가 짧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럼 어떻게 저를 다음부터는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최대한 어필을 하시고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요즘 최 작가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 그 소문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조금씩 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비디오 팟캐스트를 저희가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유족회 서버가 아마 다운되지 않을까. 제가 아이돌 댄스라도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약속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망언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은 뭔가 좀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소박한 거 아닌가요? 이제 100명에 1000명? 오케이, 좋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올해는 저희가 이제 뭐 녹화 시점 기준으로 네. 이제 이번 주말이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또 공휴일이 또 네, 이제 대체 공휴일이 오고 또 있습니다. 지정이 됐죠. 네. 5월 너무 좋지 않나요? 휴일이 좀 많았어요. 휴일이 벌써 네. 지금 세 번째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뜻하지 않게 이게 또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이제 사흘 동안 연휴를 저희가 또 즐기게 됐는데 네. 저는 일단은 요 방송 시점 기준으로 제가 이번 토요일 뭘 했는지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요즘 네. 제주인의 자랑을 네. 제주인으로서 제가 자랑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열심히 지금 찾다 보니까 프로축구가 있더구만요. 네. 제주 유나이티드 제가 요즘 팬이 되기로 아주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제가 지금 시즌 중이라서 연중 회원권은 못 끊었지만 제가 내년에는 연중 회원권을 아마 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이 방송이 끝난 방송이 업로드되는 이 시점에서 아마 이제 그 토요일에 네.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 간의 경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겼겠죠. 문어 예측하는 예측하는 문어. 그렇죠. 펠레문어. 펠레문어의 아무튼 예측력으로 한번 제주 유나이티드를 한번 격렬하게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최 작가님도 괜찮으시면은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축구 안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다.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우리 저 최 작가님께서 우리 저 최 이모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저 이강인 선수. 강인이 너무 응원하잖아. 강인이가 요즘에 그 팀에서 뭐 무슨 뭐 감독한테 뭐 무슨 뭐 인종 차별이니 뭐니 뭐 요런 뭐 있었더구만요 이게. 혼내주러 가야겠네요 또. 저 오늘 팔을 걷어붙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저희 4.3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의 차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야죠. 네, 없어져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 또 절을 가십니까 혹시? 저는 종교는 없는데요. 무종교시군요. 네, 무교지만 네. 절을 참 좋아해요. 그 절의 분위기 그리고 향 냄새 그리고 풍경 소리 이런 게 절을 상징하는 또 이미지들이 왜 있잖아요. 이렇게 할망 같죠? 제가 또 죄송합니다. 별명이 농담이었습니다. 친구들 진짜. 사이에서 별명이 진짜 할머니예요. 진짜요? 네네. 입맛도 그렇고 약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빨리 이게 비디오 팟캐스트를 해야 돼. 우리 저 최 작가님 저 입에 그냥 저 침도 안 바르시고 그냥 본인을 할머니라고 칭하시다니. 네. 또 제가 그 이제 작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좀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는 시간이라고 이제 또 그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4.3 유족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그 마음에도 좀 빛이 들어왔으면 함께하는 마음, 광명이 함께 들어왔으면. 제가 간추린 소식 전하기에 앞서 그렇죠. 오늘 출연하실 분 또 소개를 안 해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될 손님요. 지금 아까 빛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빛 같은 분입니다. 아주 빛 같은 분입니다. 빛인가요? 빛인가요?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그 단아까식으로 할까요? 미츠. 비츠. 미치라는. 네. 아무튼 우리 더 유족분들
네네. 많은 유족분들께 빛이 되셨고, 네. 그리고 또 아마 본인 스스로도 제가 봤을 땐 이분의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고 압도하는 빛이 아니고 누군가의 옆에서 은은하게 함께 있어주는 달과 같은 빛, 별과 같은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썸네일로 이미 나왔으니까 뭐 이미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저희 제주지방변호사회 김정은 변호사님 누구인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네.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우리 최 작가님 하시는 거 있죠?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간추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 신고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4.3 지원팀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요. 도외와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 지원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8차 희생자 유족 신고에는 희생자 254명, 유족 13,250명이 신청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죠.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공동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국회의원을 비롯한 44명의 공동발의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제주 4.3 당시 미군정과 미 군사고문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미 양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나설 것과 국회 공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국제연합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원칙에 근거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죠.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지역을 위해 이바지한 50명의 어르신에게 제주 4.3 어버이상이 시상됐습니다. 4.3 어버이상은 4.3을 이겨낸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30명을 선정해 시상에 맞는데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50명에게 영광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시상으로 조금이나마 이 4.3 유족분들, 희생자분에게 위안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 작가님 이제 방금 간추린 뉴스 전해주셨는데요. 아무튼 혹시 뭐 신청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한 분들은 꼭 늦지 않게 꼭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한 어버이분들 정말 진짜 가슴 깊이 감사와 박수도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썸네일을 통해서 등장한 이분 누구신가요? 네, 자, 김정은 변호사님 모시게 됐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초면은 아니고 네, 저랑 이제 최 작가님하고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번 같이 하신 적이 그렇죠. 있으셨죠.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아이고 또 무슨 말씀을. 네.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뭔가 이 얼굴 표정에 굉장히 여유가 많아지셨어요. 네, 여유가 생기신 그렇군요. 것 같아요. 여유가 네. 생긴 이유를 봤더니만 이분이 좋은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둥지를 찾아서. 근데 저 아까 네. 저 법인 대표님하고 잠깐 인사를 했는데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저 방송에서 제 욕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지사님. 담아두시는 분이 네. 아닌데. 네, 마음에 담기셨나 봐요. 네. 이 무언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렇죠. 이 무게를 또 견뎌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고영건 부지사님 사랑합니다. 자, 먼저 김정은 변호사님 이름이 좀 그렇죠. 예. 왜 그래요? 한자까지 똑같아서 저는. 어머머머.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름 맞습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유족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4.3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공부하고 알아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카멜리아 4300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네. 이분들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결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은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 사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직권재심의 국선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으로 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요거 최 작가님 요거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네네. 국선 변호인 돈이 됩니까? 이 사건
사건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한 질문을 네. 했네요. 제가 아닙니다. 그게 저도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제 국선 첨단 변호사는 사실 따로 있고요. 네. 이제 그 장창국 판사님께서 네. 그 이제 처음 이제 4.3 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부가 만들어질 때 피고인들이 다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데 유족들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직권재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데 그 국선 변호인 풀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총 6분이 선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 중에 한 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국선 변호인 풀에 나를 넣어달라. 네, 지원을 했죠. 왜 지원하셨어요? 이게 또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옮겼지만 그때는 제가 혼자서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 트라우마 센터에서 네, 맞습니다. 트라우마 센터 밑에 1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2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와 트라우마 센터 간의 거리가 되게 멀어서 계단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문 열시고 어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요렇게 사상과의 또 인연이. 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참 많이들 가신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직권재심이 시작되기 전후로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이제 사상과 관련된 그 토론회 같은 걸 하는데 혼자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 본 적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직접 혼자 찾아가셨다고요? 네. 사상평화공원에 한번 가서 토론회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랑 이제 막 연결이 되면서 이걸 이제 국선 변호인단을 지원을 받는다는 걸 보니까 마치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젊었어? 아직 젊었어 이분이. 사상 물정을 몰라. 아니 저희 그 4.3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들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영령님들이 부르는 것 같다. 영령님들의 맞아. 메시지를 받는 것 같다. 요런 느낌 아닐까요? 지금 우리 유족회 강근영 홍보팀장님께서 매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영령님들이 주문한 거다. 그 뜻이다. 그러니까 막 부채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부르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서 이건 내가 지원해야겠다고 했고 정말 그 지원서에도 한 2줄밖에 안 썼어요. 저희 사무실 2층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된다는 책임 의식과 부채 의식을 느끼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니 내가 하고 싶다 정도만 썼는데 장 판사님께서 그거를 좀 나중에도 한번 따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늘 에피소드 기대가 큽니다. 또. 질문 하나 하셨는데 제가 근데 이제 또 변호사님께서는 제주 출신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러게요. 제주에 이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 제주에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일단은 제주대 로스쿨을 나왔고요. 제주대 로스쿨.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낭만적인 이유로 선택을 했어요. 제주가 좋다, 제주에 살고 싶다라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저번 에피소드에 그러면 김 변호사님의 선배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네요. 강병삼 시장님.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어디에서 일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때는 절대 낭만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주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요거 법률 시장 큰다. 분쟁이 커진다. 그런 좀 계산적인 마음으로 제주에 오긴 했습니다. 아니 혹시 최 작가님 우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변호사님을 유명하게 만든 칼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칼럼이요? 야, 이거는 저희가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원래 그 얘기 하거든요. 기사는 제목이 8알이다. 네, 그죠. 무조건 제목을 세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요. 그 있으시죠, 변호사님? 그 유명한 약간 찔리는 게 있네요. 아니 찔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건 팔리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이 인터뷰도 제가 무조건 팔리게 만들 겁니다. 아니 그때 그 칼럼 제목이 뭐였나요? 부동산 시세가 오르니 헤어진 그녀가 생각났다. 그거 말씀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나중에 글을 쓰셔야 된다. 글을 쓰셔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그 칼럼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정말요?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이런 글을 썼다니. 본인이 뽑으신 제목인가요? 아니면? 아, 그럼요. 제가 뽑았죠. 야. 근데 마침 또 제 사진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그 그녀가 그 그녀인 줄 알았어. 아무튼 되게 우리 변호사님 보면은 발랄하시고 네. 뭔가 되게 재미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면서도 감동과 잔정이 있으셔가지고 어쨌든 네네. 요렇게 나름대로 이해타산과 어떤 그 감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에 이렇게 또 그렇죠. 정착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삼촌님, 그 삼촌들, 우리 저 변호사님, 그 아직 이제 그 미혼이십니다. 동기가 꽉 찼는데 주변에 좋은 조카들 소개할 만한 분들이 있으면 바로 우리 유족회로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쨌든 트라우마 센터에서 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삼촌들을 보고 네. 이렇게 사삼국선 변호인이 되셨는데 네. 그 전에는 혹시 그럼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사삼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거나 뭐 이거 뭐 들으시거나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게 제가 2011년에 제주대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좋은 낭만적인 이유로 왔으니까 올레길 걷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걷다 보면 사삼 유적지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주 출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걔가 좀 세게 얘기를 해주긴 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를 죽인 일이니 그냥 다 덮고 넘어가서 쉬쉬하는 일이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덮고 지나간 일인가 보다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무슨 뭐 면접을 준비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삼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때도 뭐 경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설명회나 이런 거를 혼자서 좀 찾아가기도 했었고 뭐 사삼과 관련돼서 그 이제 그 재심 특별 재심 막 이루어질 때 기사 같은 거는 찾아보고 그냥 그 정도였죠.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의 여러 현안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쨌든 그 트라우마 센터에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그 이후에 뭔가 자각의 순간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그 자각이 아무래도 그 트라우마 센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들 오시거든요. 왜 저렇게 많이 오실까? 저게 뭐길래? 어떻게 어떤 일이길래 센터 이름에 트라우마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할 때는 이제 그때는 뭐 자각이고 뭐가 없이 그냥 정말 이거는 막 정말 사삼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는 깨달았죠. 예. 이따가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정에서 많이 우셨다고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잔정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 그러셔. 자 삼촌들 주변에 미혼 조카들 있으면 빨리 연락 주십시오. 유족회로. 그 또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듯이 부채감 때문에 이제 또 국선 변호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래는 어떤 사건들을 주로 맡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는 인구가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거의 유일한 도시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제주에서는 사건이 정말 가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전문으로 등록한 거는 손해배상을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으로도 참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제주는 특별히. 그래서 행정 쪽으로도 제 연차에 비해서 경험이 좀 많은 것 같고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아까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우리 저 변호사님 이력을 봤더니만 어쨌든 뭐 여러 공공기관의 뭐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또 방송사의 시청자 뭐 어떤 그 모니터링하는 위원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하시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좀 지역사회하고 내가 좀 깊게 연결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이게 본인의 의지신가요? 아니면은 뭐?
우연으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제주에는 아직 그 여성 변호사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 쿼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인데다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드리고 찾아보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여자가 많은 섬에 네. 여자 변호사는 찾아보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자각하는 순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MBC 시청자위원회를 하면서 그 좀 많이 알게 됐었어요. 사삼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뭐 우연히 하게 됐다가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그 가족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원래 고향에 계신 네네. 혹시 사삼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어떻게 하죠. 얘기를 해주시? 네. 일단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거의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오해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리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재판이 또 사삼 재판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유족분들 많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BC이기는 한데 MBC에서 남겨진 아이들이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제 후배 기자가 했습니다. 네네. 콜드한 기자. 김찬영 기자님.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그때 연휴 때 제가 집에 갔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같이 봤었어요. 그거를. 네. 그 다큐멘터리를.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산 출신인데 영도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영아일랜드. 예. 거기 또 우리 제주 도민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특별히 그 다큐멘터리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그쪽 지역 분이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봤었어요. 제 친척도 그 동삼동에서 여러모로 인연이 좀 있으시네요,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운명이었네요. 네. 운명이었네요, 진짜. 네. 이분 변호 내용이 그렇게 또 화제가 많아요. 네네. 변호 내용 중에 화제. 이걸 또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름과 사건 내용 등 변론 내용을 외워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또 증언이. 원래 그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닙니까? 피고 내 담당자 이름을.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외웠었어요. 농담이었고요. 근데 20명의 이름을 그것도 다 20명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제주에만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에 많은 좌씨라든가 특이한 성씨도 있었을 거고 지명 같은 것도 되게 익숙하지 않았을 거고 뭐 하귀, 애월, 뭐 안덕 이런 거를 그 본인의 변론서를 안 보고 이걸 외워가지고 이 판사에게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검찰 쪽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는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국선변호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때 첫 재판이 제 기억에는 4.3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너무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 기록 자체를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변호인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검찰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미 검찰에서 그래서 변진환 검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참고로 이제 저희 앞번 에피소드에 변진환 검사님 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받고 나니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럴 때 이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셨든지 4.3 관련 사건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저한테 맡겨진 피고인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피고인들 이름은 다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피고인이 20분이셨는데 세 번째부터는 30분으로 이렇게
맞아요. 두 번째부터 30분으로 늘었나 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무리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한 세 번째까지는 외웠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 직전에 막 그렇죠. 기록이 그쵸, 오고 네. 이래서 어쩔 수 맞아요, 없었는데 맞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저한테는 20분 중에 한 분일 수 있지만 그분한테는 이 사건이 전부거든요. 이 사건의 전부고 예. 그분 입장에선 나의 변호사는 김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론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 아는 척하는 게 의미가 없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런데 단지 내가 아는 거는 이분들이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뿐이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 보셔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그렇죠.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자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건 박수 한번 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만약 그분들이 뭐 이미 네. 고인이 되신 분들이지만 내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언젠가 나와 영적으로 마주칠 순간이 있다 싶으면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 가끔 뭔가를 몰두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교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큰 작품을 쓰는 소설가 분들은 이건 그분의 뜻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사삼영령들께서 우리 김정은 변호사님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분들을 딱 마주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께?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답을 하십시오 그래도. 네, 너무 어려운데 그냥 다른 것보다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가족들 제가 만나 뵀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족들을 제가 어쨌든 만나 뵙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뭐 아드님 잘 계시던데요 정도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큰 얘기는 제가 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눈물의 그러니까 여왕이시잖아요. 눈물의 여왕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또 많은 유족분들도 만나 뵀었고, 그러니까 기억이 또 유난히 남는 뭐 네. 유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첫 재판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변론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게 방송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거 모든 도민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이번에도 뭐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7, 8번 정도의 재판을 한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도 재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좀 무미건조하게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재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모르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나는 차가운 변호사야. 그러니까요. 할 일만 한다. 뭐 이러고 싶었는데 그분들의 그래도 이제 변론할 때 최소한 이제 그분들의 성함과 이제 어떤 분이셨다는 것 정도는 이제 한 줄씩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나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좀 고민이긴 해요. 이거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은데 이 수도꼭지를 좀 어떻게 잠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사삼 자체가 눈물 버튼인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진짜 평소에 정말 울지 않거든요. 정말 울지 않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그렇게 돼가지고 법정에만 들어가면 눈물 버튼이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는 분도 사실은 첫 번째 재판을 할 때 이제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해서 이제 했었는데 유족분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7살 땐가 아버지와 헤어지고 마지막으로 주정공장에서 만났다. 만나고 돌아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문 그러니까 재판장 장창국 판사님께서 이제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인 것은 안다라고 하셨더니 이제 무죄 판결이 났다. 판결문 가지고 가셔라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양쪽에 다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판결문 들고 뛰어가면 집에서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거기서 오열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요. 저 F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지금 변호사님 눈 주변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요. 빨갛게. 네, 맞아요. 그때 부산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버지 생각. 아버지 생각이 안 났나요? 아버지 생각.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감동 파괴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냥. 이게 또 워낙 또 그 내 재판처럼 이렇게 뭐 피고인 이름이라든가 뭐 주소 어떤 사람인지 이걸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뭐 궁금한 거 뭐 있으면은 그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이거 저 변호사님한테 좀 알아보니까 이거 가끔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피고인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분들께는 따로 그렇게 큰 통지가 가지는 않거든요. 간단한 안내문 정도만 가고 판결문도 다 변호인에게 와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인으로 이제 그 판결문을 받으면 그래도 유족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기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형사보상 청구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어도 판결문을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 사무실에 혼자서 일을 하던 예전 사무실에서는 거의 못하고 미뤄뒀다가 법인으로 오면서 그래도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좀 형사보상 청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사실은 뭐 저도 거의 주말도 없이 야근은 뭐 기본이고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형사보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임료를 따로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도 법인의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배려로 그나마 지금까지 이게 가능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감사해하고 있고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사사함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각종 소송이나 소액 사건들은 우리 법무법인 결을 통해서 앞광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정한 앞광고네요. 법무법인 결. 올해도 4.3에 관련된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변호사님은 이런 좀 일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이제 다 사실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뿌리를 두고 계신 분인데 우리 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지에서 성장을 하셨고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관을 이미 형성을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제주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 본인의 시선, 그 판단 기준의 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막 그렇게 거대한 담론 속에서 판단을 못하는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저 사람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알면 저런 말 못할 텐데. 알면 저런 말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따른 해석은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 변호사님은 알면 차마 저 정도까지는 얘기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희 제주 지역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 뭐 특정 정권 때는 이게 좀 어떤 4.3의 가치와 정신이 좀 약간 이게 좀 뭐 계승되고 발전되고 그러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좀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세가 약해서 그런가 뭐 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혹시 변호사님 보셨을 때 지금의 이런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 이런 악순환의 논란을 좀 어떻게 푸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건설적이고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될 것처럼
그런 질문인데 저는 아니 생각하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국선으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이 환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 소설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칼럼 제목을 뽑으셨군요.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예, 웃자고 한 농담이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즐겨서 보는데 어느 날 사삼을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제가 소설에서 봤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겪으셨겠더라고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쓰잖아요. 기록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내가 나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에서나 찾아볼 만한 일들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상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해결이 된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만 돼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거대 담론이 어렵다면 그냥 그런 기사 하나를 보고 아니면 그 겪으신 분들의 인터뷰 하나를 보면서 나였다면 어땠을까 정도만 생각해 보셔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의 입장에서 뭔가 정리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어떤 형제로서 맞습니다. 어떤 맞아요. 그 어떤 동정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공감 정도라도 이게 좀 확산이 되면은 지금의 상황은 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사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얘기하셨던 그 강병삼 시장님의 이제 더 큰 관용과 민주주의와 이게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법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기록을 정말 무미건조한 기록인데도 그 기록을 보면 소설보다 더한 감동이 있기도 하고요. 더한 비극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보게 돼요. 역시 지금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진짜 따뜻한 가슴 없이는 안 되나 봐요.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이 법정에서 펑펑 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변호사님이 이제 끝으로 이제 유족분들이나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고재일 기자님 연락만 받고 또 이제 어떻게 어렵게 섭외하셨을지를 아니까 이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거. 아니요. 그 말 또 다른 분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분 섭외하시는 일이 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내가 감동. 진짜요? 아닙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앞선 에피소드들을 들었더니 제가 나올 만한 곳이 맞나 그때부터 안절부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따뜻하신 분입니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참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족회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을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름의 그런 단체들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특히나 이렇게 카멜리아 4300 이걸로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이제 다가서려고 하는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꼭 구독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카멜리아 4300 아마도 차기 유족회 고문 변호사를 지금 노리고 있는 농담이었고요.
우리 김정은 변호사님, 젊은 변호사님, 눈물이 많고 정이 많고 네. 누구보다 따뜻하신 마음이 여리고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늘 배운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김정은 변호사님 통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유족회 우리 또 직권재심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유족분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고인분들 가슴을 진짜 이 넋을 달래줄 수 있는 정말 따뜻한 변호 계속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팟캐스트 출연하신 김정은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